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Programming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게임즈 선수들에 대해서 뉴스 조금 간단하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파이널이 온라인으로 변한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좀 루머 형식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1분 토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 로그 인비테이셔널 끝났죠. 그래서, 로그는 뭐, 그 크로스핏 게임즈랑 거의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로그에서는 좀 다른 점이, 좀 더 이제 로그라는 그 장비 회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독특한 장비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 좀 동그랗게 생긴 라운드 덤벨 있었고, 그리고 그 스프린트 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웨이트 올리는 거 그것도 있었고 좀 독특한 장비들을 많이 쇼케이스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무거운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 퀄리파이어에도 좀 무거운 덤벨 100파운드 덤벨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로그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체중이 높은 선수들이 우승하기로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의 남자 우승 선수들은 이제 애들러, 그리고 피카우스키 2등, 그리고 3등이 누구였죠? 달린 3등이 달린 페퍼? 아니요. 제이슨 하퍼. 제이슨 하퍼. 페퍼. 음. 네. 그래서 어 뭐 1등이 애들러인 거는 뭐 크게 저는 놀랍지는 않은 게 이제 애들러가 이제 게임즈에서 그 도중에 그만했죠. 그 다음에 정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트니스를 잘 돋보일 수 없었지만 로그에서 아직도 크로스핏 게임즈의 우승자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제이슨 하퍼랑 피카우스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엄청 크고 그리고 체중이 높은 편에 들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로그의 그 무거운 중량들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제이 코치님 로그 인비테이션을 보셨나요? 어, 저는 그 엑스포디움 챔피언십 기간이랑 좀 겹치기도 하고 해서 네네네, 그쵸. 네네네네 사실 뭐 거의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들만 주로 보고 음, 그 선수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무거운 거 뛰어넘어서 이제 하다가 그 아킬레스 터지는 것만 보고 네, 네, 그것도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크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음. 어, 승종 선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로그에 대해서? 뭐 역시나 그 로그 장비에 대해 정말 그 보여주는 돋보이는 그런 대회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즈보다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즈 음, 선수들 중에서도 진짜 그 탑급 20명만 딱 데리고 하는 대회니까 진짜 음, 더 그 박진감 넘치고, 심지어 그 꼴등하는 애들도 사실 뭐 그쵸. 어디 대회 나가도 다 1등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꼴등하는 애들의 퍼포먼스만 봐도 저는 되게 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음, 네네. 랄프 코치님 혹시 로그 보셨나요? 네, 저도 하이라이트밖에 못 봐가지고, 저도 음, 포디움 대회 있어서, 아킬레스건 그게 제일 핫한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네, 뛰어넘다가,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혹시 하이라이트 시청 안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여성 쪽에서 한 분, 그리고 남자 쪽에서 한 분이 이제 그 스프린트식 와드라서 이제 좀 동그란 큰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동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수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터치앤고식으로 이제 내려가서 바로 찍고 넘어가는 그런 동작이어서 그걸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부상이 온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래서 로그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의 철학에 맞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높은 거를 이렇게 손을 딛고 넘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인간으로서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음, 동작이기 때문에 뭐 음, 굳이 장비가 위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로스핏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스 이렇게 좀 점프를 높게 뛰거나 이렇게 그 반발력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동작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터치앤고, 박스 점프 이런 건 있지만 음, 그것도 박스에선 좀 많이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플라이오메트릭스 그 반발력을 사용하는 거는 모든 스포츠에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히려 그런 플라이오메트릭 동작들을 조금 스케일 다운 해가지고 많이 넣으면은 그런 부상들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피코스키 드디어 은퇴한다고 그 소식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음, 한번 대화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음, 이제 피코스키는 좀 뭐 아시아 챔피언십에도 나왔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OG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엄청 오랫동안 스포츠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2등도 엄청 많이 했던 그런 선수죠. 그래서 음, 좀 1등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제이 코치님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올해는 사실 우승할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쵸. 마지막. 이번 연도가 가장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완성돼 있는 선수였고 또 게임즈뿐만 아니라 그 PFAA 하면서도 그 선수들 권익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되게 본이 되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뭐 이제 혹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은퇴는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키 큰 선수들의 희망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렇게 키 큰 선수들은 사실 축복받은 체형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되게 잘하기도 했으니까 네. 좀 음, 마음이 많이 네. 아쉽긴 한. 그리고 피코스키는 기본적으로 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페이스와 이런 전략들을 거의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는 너무나 좀 많은 동작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피코스키 영양을 도와주는 그 분에게 제가 한번 그 영양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길어지는 와드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막 12분 30초 때 카페인 알약 하나 먹기 막 이렇게 다 전략이 진짜 초 단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디테일을 정말 중요시하는 선수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승조 코치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너무 마음도 안타까웠죠. 왜냐면 피코스키랑 항상 같이 했던 벨너는 은퇴를 안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피코스키는 은퇴를 하니까 더 해도 더 잘할 것 같은 선수기도 하고 매년 그쵸. 되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도 1등을 못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왔잖아요. 계속 그 선수의 목표가 물론 당연히 1등이었겠죠. 뭐 2등 하기를 목표로 잡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큰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 뭐 좌절감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냥 진짜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에 되게 리스펙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은퇴한 게 뭐 피코스키가 이제 뭐 나이가 듦에서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데이브 카스트로가 그거 음, 물러나지 않으면
피코스키 자기도 뭐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참 정말 아쉽기도 하죠. 네. 음, 네. 음, 네. 랄프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음, 이게 진짜 이 경력이 많은 선수이니까 엄청 약간 이 다음 제너레이션 선수들의 더 약간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이 은퇴하는 목적이 그 PFA에 더 시간을 쏟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음, 쏟으려고 더 약간 그런 목적이 더 약간 본인보다 더 큰 목적을 두고 은퇴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정말 오지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저 또한 팔다리가 길어서 정말 우러러 보는 선수거든요, 피코스키가.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내가 팔다리 길다고 약간 변명하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게 되는 약간 그런 멋있는 선수였는데, 근데 좀 기대돼요. 앞으로 있을 게임즈에 이제 피코스키가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음. 열심히 PFA에서 활동하면서, 네, 약간 뭐 레귤레이션이 또 생길지, 네. 네네. 그쵸. 제 생각에는 뭐, 많은 분들에게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높은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탑 5에는 무조건 드는 그런 음,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울 점도 엄청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좀 미국 게임즈 선수들의 트렌드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대회 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코스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와다플루자나 아니면 로그 인비테이셔널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주제랑 좀 비슷한 주제이긴 한데 이제 다음 연도 팀전이 또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는 팀전을 아예 그 지금 게임즈 개인전 시즌과 다르게 해서 그래서 팀전에도 이제 그 개인전인 선수들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팀전이 훨씬 더 경쟁 력이 세질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선수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로서 이제 아직 게임즈를 개인전으로 못 가거나 세미파이널을 못 가거나 그런 선수들도 이제 팀전을 통해서 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또 그 이제 남남 여여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 와다플루자처럼 남남남 아니면 여여여 이렇게도 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좀, 저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이번 연도 크로스핏 오픈을 시작하면서 그 설문지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엄청 짧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남자, 여자 파트너 팀전이 있으면은 참여하겠습니까? 그 질문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정말 많이 기대했거든요. 오, 이게 만약에 정말 다음 연도에 들어오면은 진짜 재미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밌겠다. 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 혹시 승조 코치님 그렇게 해서 파트너로 나갈 수 있다면은 어떤 분이랑 나가고 싶으세요? 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이겠죠. 네. 근데 그분이 나가주신다면요. 네. 음, 음, 우리 형, 조스 형. 조스 형 생각 있어요? 답변 주시죠, 조수 형. 아, 네,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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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스. 조스. 조스, 어, 네. 조스.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같이 나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된다면. 좋죠. 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음, 주제로 좀 지금 많이 핫한 이슈죠. 이제 세미파이널 그리고 전체적인 시즌이 이번 연도에는 또 바뀐다고 하네요. 그게 진짜 제 코치님도 아시겠지만 진짜 시작하고 나서 매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전에는 리저널이 있었고
그 후에 생셔널이 이제 약간 있었다가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미파이널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쿼터 파이널이 10%였다가 25%로 늘어났다가 그런 좀 변동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일단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가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인 것 같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평생 이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는 좀 좋은 균형을 찾아서 그대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매년 할 수 있으면은 선수들에게도 좀 좋은 기회 그리고 어, 이런 시즌에 대한 좀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아직 알아나가는 단계지만 그런 거를 찾는 게 정말 저는 크로스핏 스포츠로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그 세미파이널이 온라인으로 변한다는 그런 소문이 미국에서 지금 자자하고 그리고 한국이랑 아시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그 나가는 그 세미파이널 지역 이스트 코스트를 보면은 정말 개인전을 안 나갔지만 이번 연도에는 근데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은 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트 코스트의 대부분의 트레이닝 캠프들이 있기 때문에 뭐 HWPO 프로븐 이런 메이햄 이런 엄청나게 큰 캠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 거의 게임즈 선수들이 한 20명, 25명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좀 게임즈를 갈 만한 피트니스가 되는 사람들도 그냥 형식 때문에 못 가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고 뭐 당연히 아시아 아니면은 뭐 호주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경쟁력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평균화 시키는 게 스포츠의 미래로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랄프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미파이널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 어, 저도 뭐 트레이닝 띵크탱크 팟캐스트에서 뭐 들었는데, 네네네. 네네네, 뭐 자세한 포맷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쿼터 파이널이라는 기회가 또 없어진 거니까, 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쿼터 때 또 엄청 아쉽게 세미에 못 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선수들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큰 음, 오프라인 무대에 좀 저는 이제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 아예 그거조차 없어지니까 음,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약간 개인전 막 50등에서 막 6, 70등 그 사람들은 좀만 더 노력하면은 진짜 개인전 무대 설 수 있는데 근데 네, 그게 없어지니까 네, 그쵸. 네. 승조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조금은 아쉽죠. 왜냐면 그 무대라는 게 사실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라이프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대를 꿈꾸면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지금 한국에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진 거니까. 근데 뭐 이게 없어진 만큼 더 많은 다른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생셔널이나 뭐 한국에서 그런 대회를 하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그런 대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오프라인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네. 저는 오히려 좀, 쿼터 파이널이 없어지고, 이제 생셔널처럼 정말 그 형식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어, 음, 뭐, 대부분의 이제 큰 대회들은 뭐 미국 아니면 유럽 이런 쪽에 음,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미파이널을 항상 꿈꿔왔던 선수다, 아니면 게임즈를 꿈꿔왔던 선수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그 압박감이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거의 음, 올림픽처럼 매년 형식이 오픈하고 쿼터 파이널하고 세미 파이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1초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그거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정말 미국에서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크로스핏이라는 게 뭐 골프처럼 좀 시즌이 길어지고 그리고 음, 다른 이런 뭐 투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회들을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세미파이널이 가면서 쿼터 파이널이 사라지면 그 참여율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더 오프라인 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대회랑 오프라인으로 하는 대회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선에서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본선 엄청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이 코치님 세미파이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봐왔는데 뭐 옛날에는 그 오픈 거쳐서 뭐 리저널 가는 경우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짧은 기간 동안은 생셔널도 있었고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세미파이널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본사에서는 계속 이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네네. 옛날에 리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점이 아까 조시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그 경쟁이 강한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그쵸. 들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리치가 있었던 지역이 뭐 센트럴 이스트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막 거기는 보면 막 1등이 리치 프로닝, 2등이 막 덴베일리, 3등이 막 그램 홈버그 막 이런 선수들이 나오니까 음, 다른 선수들이 좀 기회가 없긴 없었거든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쵸. 스팟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때는 뭐 제 기억으로는 그 리저널마다 다른 건 아니고 뭐 미국 내에서는 몇 명, 뭐 아시아 지역은 몇 명 이런 식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네. 불균형이 심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나마 지금 세미파이널에서는 그 지역마다도 물론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 조금은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셔널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본사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와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좋은 선수들의 옥석을 가리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음, 했어요. 뭐 실제로도 선수들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벤치 스로다운이었나 뭐 이탈리안 스로다운이었나 그랬는데 막 본선하던데도 막 95파운드 파워 스네치가 몇 개 안 나오고 이래서 선수들이 예, 막 이런 경우는 좀 음,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문제도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세미파이널이 꽤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뭐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에도 되게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 고민이 많을 네네. 거고 사실 대부분의 세미파이널이 당연히 적자일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디비전을 만들지만 그래도 막 본사에서 그 장비들도 공수해오고 막 보시면 그 나라 거 안 쓰고 막 로그에서 들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비용들이 네네. 만만치도 않기 때문에 뭐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서 세미파이널을 온라인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아직은 음, 오피셜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갈 선수들은 간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네. 네, 갈 맞아요. 선수들은 말 잘 준비, 뭐잘 음, 준비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음, 그런 옛날 같이 생셔널 같은 시스템이 생긴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좀 유리한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매번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음, 네네네. 어, 근데 이제 생셔널을 통해서 만약에 게임즈를 합격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셔널 챔피언 솔직히 정말 기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당연히 게임즈를 가는 데 있어서 기회가 가장 컸던 그런 연도였고, 그리고, 그니까 모든 나라의 한 명이 이제 게임즈에 가서 그거를, 음,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첫날에 50%를 음, 자르고 그 다음에 그런 형식으로 간 거는 좀 잔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게임즈라는 무대를 그냥 엄청나게 좀 경쟁력이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100명 정도를 모아 와가지고 거기서 최고를 찾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마지막으로는 더 경쟁력이 강한 그런
대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굳이 정말 전 세계 40명만 모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록스 월드 챔피언십 아니면은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이런 것들도 보면은 선수들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굳이 그거 게임즈에 대한 그 입장수를 40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재근 코치님 혹시 세미파이널이 온라인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딱히 생각해 본 건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좀 우열을 확실하게 가려야 되는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저지도 확실하게 붙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좀 더 최대한 공정해야 할 경기가 온라인으로 되면 아무래도 좀 어떻게든 덜 불공정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딱히 그 생각 이외에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확실한 건 없고 그리고 정말 이게 다 루머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연도 똑같이 오픈, 쿼터 파이널, 세미 파이널 이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스포츠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작년에 좀 쿼터 파이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오픈 2번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크로스핏은 이제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분 다 들어오셨으니까 1분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선수로서 잠 5시간 자고 훈련 2세션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은 잠은 뭐 9시간, 10시간 자도 되지만 운동은 딱 1시간밖에 못한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프 코치님 어떤 쪽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1시간 가겠습니다. 1시간이요? 알겠습니다. 승조 코치님. 저 먼저 골라도 되나요? 네, 네, 저도 1시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동 그러면은 네, 자동으로 재근 코치님, 제이 코치님 둘 다 이제 잠 5시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랄프 코치님부터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길게 봤을 때는 충분한 잠을 취하고 1시간 안에 정말 뭐 볼륨이든 인텐시티든 내가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만큼 뽑는 게 정말 내 트레이닝 어댑테이션을 정말 최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5시간 자고 뭐 2세션 돌리면은 정말 이 당장 보이는 이 리턴은 더 빨리 보이고 더 많이 보이겠지만 뭐 오버트레이닝은 당연히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선수 수명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자고 1시간 훈련을 좀 차곡차곡 쌓아서 더 나은 애슬릿이 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근 코치님, 운동, 아니지, 잠 5시간, 네,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잠 거의 한 5시간, 6시간 정도씩 자고 맨날 그렇게 훈련을 하지만 크게 그렇게 2세션을 하더라도 엄청 막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었고 아무래도 좀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힘이 없고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는 그렇게 막
신경적으로 약간 깨어난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계속 가져가는 거지는 않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그날의 그 컨디션에 맞춰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컨디션 좋은 날, 어느 날 잘 잔 날에 또 같이 강도를 내고 나면 계속 그렇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의 컨디션을 어떻게 잘 맞춰서 가는 거에 좀 더 중점적으로 자신의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종 코치님, 운동 1시간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맨 밑에가 수면 영양 딱 그거잖아요. 그게 일단 받침이 돼야 그 위에 이제 운동들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많이 잔 날하고 조금 잔 날하고 컨디션 차이를 크게 못 느끼지만 언제 느끼냐면은 정말 강도를 내는 와드나 정말 강도를 내는 대회 때는 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을 더 많이 자고 그냥 1시간 짧게 강도 있게 운동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 코치님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골랐지만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치만 그 5시간 밖에 못 자는 5시간, 6시간 밖에 못 자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그 5시간 동안 되게 깊은 잠을 자고 뭐 자기 전에 뭐 먹지도 않고 이제 효율적으로 잔다면 5시간 동안 뭐 회복을 못 하거나 막 운동을 안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잠의 퀄리티에 신경 쓰고 만약에 훈련 시간이 좀 더 늘어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훈련하면서 이 볼륨이나 강도 조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좀 이상하지만 잠은 못 자는데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세션을 잘 나눠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훈련한다면 내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밸런스 있는 능력치를 기르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한국 선수분들, 직장인분들 특히 잠 한 6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수로서 코칭을 하시는 분들도 다 뭐 만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코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밤 늦게 해야 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제 환경적으로 뭐 당연히 8시간, 9시간 주무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적이긴 하지만 잠을 많이 자지 못하면서도 이제 게임즈를 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소방관들,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잠 스케줄 이런 게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승종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각형, 당연히 잠, 그리고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말 다 잘 대변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누가 옳고 그른 거는 네, 선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설트 러너 아니면은 야외 런, 만약에 한 가지 머신만 1년 내내 쭉 탈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이 코치님부터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야외런 선택하겠습니다. 야외 런, 알겠습니다. 재근 코치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야외론이요. 오케이. 또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golf 코치님, 승준 이렇게 코치님, 되네. 어설트 러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랄프 코치님이 먼저 시작했죠, 저번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이 코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작하십시오. 야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회에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실내에서 뛰면 날씨의 영향을 크게 안 받잖아요. 뭐 덥든 춥든 비가 오든 습하든 그런 영향을 안 받는데, 야외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지형적인 문제나 뭐 이제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혹은 뭐 도로의 뭐 포장 상태라든지 뭐 도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승종 코치님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방금 이제 제이 코치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외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덥고 춥고 습하고 그러면은 밖에 정말 뛰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정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안에서밖에 뛸 수 없으니까, 네, 저는 어설트 러너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설트 러너가 오늘도 저는 어설트 러너를 저기 여기 박스에서 타봤는데 확실히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힘들지도 않고. 그거는 승종 코치님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피트니스보다는 이 중량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엉덩이 때문에.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재근 코치님 그러면은 야외런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오히려 변화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외일수록. 그리고 아무래도 크로스핏은 GPP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고 있으면 언젠간 대회에서도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이나 어떤 지형이든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야외런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뛰다 보면 확실히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만끽할 수 있는 또 좋은 요소들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네네네. 저는 그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나오는 알트라 X 그 대회 연습하려고 그 엑스포디움 샤먼 거기 외곽을 이렇게 두르는데 와 진짜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만큼 방해 요소가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더 훈련에 대한 강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 너무 담배 연기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다닐 때. 네네네. 예. 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랄프 코치님 어설트 러너 네.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음. 뭐 야구도 좋지만 이제 어설트 러너로 뛰면은 약간 확실하게 수치화된 내 속도랑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뭐 내가 음, 그 내 프로그레스를 트랙하고 싶으면은 뭐 언제 이 속도에서 내 심박은 몇 BPM이었고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조금 뭐 점진적 과부하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카디오 피트니스적인 측면에서 더 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햄스트링 발달이 더 잘 될 것 같아.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건 내가 직접 내 햄스트링 힘으로 이거 끌고 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러너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야외런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최적은 솔직히 둘 다 익숙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 본선 무대가, 목표라고 하면은, 어설트 러너 좀 많이 연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외러는 특히 한국은 지하라서 계단을 이렇게 뛰고 올라가서 뛰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인터벌 형식으로 만약 해야 된다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정말 본선에 대회에 나가서 그런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후라이드 치킨만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흰밥만 먹을 수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수로서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랄프 코치님 이번에 먼저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제 뿌리가 한국인이니까 흰밥 선택하겠습니다. 흰밥 네, 알겠습니다. 100% 탄수화물 좋습니다. 승종 코치님은요? 근데 이거 당연히 좋은 거는 흰쌀밥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치킨을 하겠습니다. 저는 치킨. 근데 흰밥만 하면은 이제 탄수화물만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죠. 그러면은 근손실이 좀 크게 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방도 없고. 밥에 있는 네, 저는 치킨 하겠습니다. 치킨. 나요? 네, 치킨. 제일 코치님은요? 어, 저희 갈수록 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재미죠. 저한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치킨이요? 아니요, 재근 코치님 먼저 선택하실 기회 아, 드리겠습니다. 제일 코치님. 네네네. 전 흰밥 하겠습니다. 그러면. 흰밥, 오케이. 그럼 저는 제일 치킨이네요. 코치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랄프 코치님부터 후라이드 치킨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저 흰밥입니다. 흰밥 하셨어요? 네. 그러면 흰밥, 승종 코치님 치킨, 치킨. 제이 코치, 그러면 네네 흰밥 대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제 입장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골격근량보다 더 굳이 근육을 안 키워도 된다고 생각해서 음, 여기서 이제 크로스핏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글리코겐이랑 이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제 피트니스를 더 올리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치킨만 먹어대면은 뭐 쓸모없는 트랜스 지방이 이상한 지방만 들어와서 뭐 유산소에도 도움 안 되고 단백질 얼마나 많을까 프라이 치킨에. 네, 그래서 저는 음, 네, 한국인의 뚝심 김밥을 선택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종 코치님 후라이드 치킨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후라이드 치킨만 먹고 지방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돼요. 네, 존투 운동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이렇게 1시간 이상씩 뛰고 네, 그리고 그렇죠? 저탄고지라는 식단은 있는데 고탄저지라는 식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임상 실험 해주시나요? 저 은퇴하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존투 이런 거 좀 장기적으로 되는 거 좀 키토 제네시스처럼 그렇게 계속 하면은 뭐 그럼요, 네. 강도가 높은 와드는 질 수 있어도 좀 길어지는 와드는 좀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방만 습득을 한다면. 최대는 1등 하겠네요, 그러면 최대. 그러면 재근 코치님 흰밥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핏은 그래도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힘을 많이 사용하기 생각도 많고 지속적인 것보다는 빠르게 한 10분에서 15분 내에서 거의 승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의 글리코겐을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충전을 잘 하는 것이 최대한 강도와 좋은 성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않나. 치킨의 트랜스 지방보다는. 그래서 흰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치킨은 맛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흰밥만 먹게 되면은 진짜 좀 우울증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치킨에 양념 있나요?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프라이드 치킨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프라이드 그거를 벗겨낸 다음에 순살만 먹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반지. 아니면 간장에 담궈 먹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밥에 간장도 같을까요? 일단 밥도 뭐 간장.
전 세계에 치킨 브랜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하루에 그 하나씩 먹으면 되죠. 후라이드 치킨. 네, 맛이 그렇죠. 다 다르죠.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흰밥은 흰밥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오뚜기, 햇반, 미식. 밥도 종류가 많. 와 진짜 밥 한 숟갈만 먹고 이거 오뚜기 거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장인. 마지막으로 제이 코치님 네. 치킨 대변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 치킨 온리 식사의 최고의 장점은 매일매일이 좀 행복할 것 같고요. 저기 탄수화물 만드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식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에서 오는 좀 운동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운동 퍼포먼스에 스트레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그리고 네네.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우리 근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돼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운동으로 열심히 해결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운동한다면 좀 덜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치킨 브랜드들 이제 승종 코치님한테 DM 주시면 실험을 해보는 걸로. 네, 매일매일 하이록스 하면 되죠. 아니 뭐 양념치킨도 가능하다면은 탄수화물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맞아. 당이 있으니까. 네, 당이 있죠. 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둘 다 치킨 아니면 흰밥.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토픽이긴 한데,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아시아는 더 고탄 저지를 하는 것 같고, 미국은 그거에 반대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그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확실히 선수들의 체형 뭐 이런 것들에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하게 저는 아시안 그 밥 그리고 탕류 단백질이 적고 지방이 적은 그런 식습관이 오히려 비만율도 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빌리비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